Whoa! What's that? Wow! Is that a UFO? 1990년 3월 벨기에 브뤼셀, 2008년 7월 프랑스 파리, 2012년 볼리비아. 전 세계 상공에서 삼각형 모양의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된다. (1990년 3월) 벨기에 남부 왈롱에 위치한 글론스 제어센터. Unidentified object has been detected, sir. What? 벨기에 상공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곳의 레이더에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감지된다. 그것은 브뤼셀 부근이었는데 Contact the nearest MP unit and request for confirmation. Yes, sir. 이에 관제센터의 지휘관은 곧장 브뤼셀 인근의 헌병대에게 비행 물체의 확인을 요청한다. Oh, is that what we're looking for? Yes. We found the flying object. Over. 이에 출동한 헌병들은 실제로 상공에 떠 있는 비행 물체를 발견하는데 그 비행 물체는 납작한 삼각형 모양의 세 개의 모서리에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빛은 별빛보다 밝았고 이상하게도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 Oh, look, there is another one over there. Oh, Jesus. You're right. 게다가 똑같이 생긴 비행 물체가 이어서 추가로 발견됐는데 결국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제어센터는 전투기 출격을 명령한다. It's impossible to get close to them because they're way too fast. What? 하지만 이 삼각형 비행 물체들의 속도는 엄청났다. 무려 1770km의 속력으로 고도 1500m에서 2700m를 마음대로 이동하더니 얼마 후 순식간에 지상으로 하강하며 종적을 감춘 것이다. I saw this triangular aircraft just soaring in the sky. It was passing just over my head. 이 삼각형 비행 물체는 제어센터의 지휘관과 20여 명의 헌병들을 비롯해 무려 13,500여 명의 시민에 의해 목격됐으며 그중 2,600명은 자신들이 본 것을 자세히 기술에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What do you think we saw that night? UFO. Must have been UFO. There's no other explanation for it, is there? 사람들은 이 삼각형 모양의 비행 물체가 UFO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 똑같이 생긴 삼각형 비행 물체가 끊임없이 목격된다. What on earth is that? Is that triangular UFO? Yeah, I think so. 2000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경 미국 일리노이주를 순찰하던 경찰 멜빈 놀과 에드워드 바튼에 의해 목격된 것도 삼각형 모양의 UFO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2008년 7월 23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상공을 비행하는 UFO가 영상으로 촬영되기도 했는데 그것 역시 삼각형 모양이었으며
I saw a triangular-shaped UFO when I was parking in a restaurant. 2011년 12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주에서도 삼각형 모양의 UFO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그 밖에도 볼리비아와 이스라엘, 러시아에서도 삼각형 모양의 UFO가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은다. 그런데 The triangular-shaped flying object that has been spotted around the world is not the UFO, as a matter of fact. 뜻밖에도 이 삼각형 비행물체가 UFO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It's Astra, the American recon aircraft. 놀랍게도 그것이 미국 비밀 정찰기 TR-3B 아스트라라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998년 출간된 한 책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에일리언 휴거라는 제목의 그 책은 미국 공군 비밀기지인 51구역에서 근무했던 전 미국 공군 상사 에드가 푸시라는 남자가 쓴 책이라. 당시 그의 주장에 따르면 To me, the most fascinating vehicle from the Aurora program has been the TR-3B. It's a triangular-shaped vehicle. 미 국립정찰국과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이 네바다주 51구역에서 극비리에 진행한 오로라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아스트라라는 반중력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모양은 납작한 삼각형으로 3개의 모서리에 장착된 멀티 로켓 엔진에서 빛이 나오는 형태라고 했는데 고도 12만 피트 이하에서 마하 9에서 12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수평, 수직,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에 구애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 비행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중력장을 교란시키는 기술을 장착해 반중력 상태로 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아스트라는 51구역 인근 산 안쪽 비밀기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이 아스트라를 위한 비밀 활주로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에드가의 증언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그의 말대로 아스트라가 정말 존재하며 그동안 목격된 삼각형 비행물체가 아스트라라고 주장한 것이다. Hear me out, okay? It's triangular shaped and it's got lights coming out the corners. And it's really fast. I think this is it. Yeah, I agree. So what we saw that night, it was an Astra. But how did US came out with this sort of aircraft? 그러자 사람들은 그게 정말 아스트라라면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반중력 항공기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There are rumors that they required necessary technology from Nazi German scientists. 삼각형 비행물체가 아스트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과학자들이 티베트와 터키에서 외계인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인의 비행체를 입수하여 그때 이미 반중력 비행체를 개발했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미국이 아스트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1947년 로즈웰 UFO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외계 기술을 습득한 것은 물론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산디아 연구소와 리버모어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1967년 최초로 무중력 항공기 실험 비행에 성공했고 그 후 아스트라를 개발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하지만 This is ridiculous.
There's no other evidence except of this guy's words, right? I mean, what about the photos? I'm sure it's a fake.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스트라에 대해 한 사람의 증언만 있을 뿐 실제로 아스트라가 존재한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며 아스트라의 사진들 또한 조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3년 Check this out. Apparently Astra has reappeared. Are you serious? 우주에서 촬영된 삼각형 비행물체 영상이 한 동영상 게시판에 등장하며 아스트라의 존재가 또다시 화제가 된다. 이 동영상은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1986년 1월 12일 촬영한 것으로 이를 올린 사람에 따르면 조작이 절대 아니며 나사의 우주비행사 촬영 사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그것이 우주 쓰레기일 뿐이라고 부정하며 다시금 논란에 휩싸인다. 전 세계 상공에서 목격된 삼각형 비행물체. 그것은 정말 미국의 반중력 항공기 아스트라일까? 삼각형 비행물체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1980년 12월 29일) 미국 텍사스주 한 대의 차가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Nine already? Are you not too tired? I'm okay, Granny. Huh? 그런데 그때 Granny, what's that? What? Is it a shooting star? I think it's coming to our direction. 거대한 빛이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We're going to hit it! Stop the car! (1980년 12월 29일) 밤 9시경 미국 텍사스의 허프만 외곽도로에서 거대한 빛과 마주친 한 대의 차.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51세의 평범한 주부 베티 캐시와 그녀의 이후 비키 랜드럼, 비키의 손자 콜비 랜드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상공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빛을 발견한 베티 캐시는 다급히 차를 세웠는데 Oh my God! What is that? 놀랍게도 베티 캐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강한 빛을 내뿜고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물체였고 거대한 크기의 비행물체는 도로 위 3m 정도에서 착륙할 듯 말 듯 떠 있었다. Betty, come back! It's dangerous there! 세 사람은 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했고 비행물체에서 발산되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렇게 5분 뒤 상공에 떠있던 비행물체가 숨 너머로 사라진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밤 베티와 비키, 콜비 등 세 사람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티 캐시는 물론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두 사람 또한 팔과 다리, 얼굴 등 신체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생겼고 구토와 호흡곤란에 이어서 심지어 머리카락이 빠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간 이들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I think three of you exposed to high doses of radiation based on the symptoms we have. What? Radiation? 세 사람 모두에게서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비행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베티 캐시와 일행이 겪은 사건은 언론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들이 목격한 비행물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Yeah, it was a UFO they saw. 비행물체의 정체가 UFO라고 주장하는 남자. 그는 나사에서 20년 이상 프로 엔지니어로 근무한 UFO 연구가 존 슈슬러였다. 그는 베티 캐시가 언론을 통해서 진술한 비행물체의 특징을 증거로 제시했다. 삼각형을 위아래로 붙여놓은 듯한 독특한 생김새와 로켓처럼 하단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으로 이륙하는 비행 방식 등 비행물체의 전체적인 외형이 UFO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감추려 한 미군의 수상한 행적을 또 다른 증거로 들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현장 조사를 위해서 의문의 비행물체가 목격된 허프만 외곽도로를 찾아간 존 슈슬러. 그는 비행물체가 떠 있었던 지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을음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This road is closed for construction, sir. 존 슈슬러가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았을 때 그곳은 군 당국의 통제 아래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I understand, but you can. 두 차례에 걸친 공사가 끝난 후에는 도로 위에 남아있었던 그름 자국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Yeah, it was a UFO. And that's why the government wanted to remove all the traces of it. 비행물체가 UFO일 것이라는 존 슈슬러의 주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얼마 후 The flying object that Betty's party witnessed was not a UFO. It was part of the Nerva project that the government has secretly been working on. 베티 캐시와 그녀의 일행이 목격한 비행물체는 사실 UFO가 아니라 정부에서 비밀 내에 추진 중인 널바 프로젝트의 실험용 비행물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널바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미국 원자력위원회와 나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우주 핵추진 사무국이 관리해온 최첨단 핵연소 비행기술 개발 계획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였는데 The proof is the symptoms that the three witnesses had. They were all caused by radiation exposure. 그는 베티 캐시와 일행에게 나타난 피폭 증상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널바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비행선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분출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피폭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And that's not all. Chinook helicopters of the U.S. Air Force were also witnessed at the scene. 두 번째 증거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비행물체 말고도 미 공군의 헬기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Granny, look. Choppers are coming. 사건 당시 20대가 넘는 미 공군의 치누크 헬기가 비행물체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이동하는 치누크 헬기의 모습은 당시 비번이었던 데이튼 경찰서의 경찰관 라마 워커와 그의 아내 크리스비에 사는 유전 노동자 제리 맥도날드 등 수많은 주민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리 맥도날드는 비행물체를 뒤따르는 헬기가 24대라는 것을 확인한 후
공군 부대에 신고를 했고 공군 측으로부터 훈련 중이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So, what does that mean then? The US government dispatched the choppers to protect the flying object. 즉, 미 공군의 헬기는 비행 물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군 당국에서 사건 현장의 아스팔트를 새로 깐 이유 역시 도로에 남아있는 방사능의 흔적을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And the first thing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do was buy Mrs. Cash's car that she was driving the day of the incident. 미국 정부에서 사건 당시 베티가 운전했던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다. Yeah, that's right. They came to see me at the hospital and said they wanted to buy my car. But I did not want to sell it. They said they could force me to sell it. They threatened me to God's sake.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베티 캐시는 미국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희생자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사람들은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The Nova project officially ended in 1972. The US governm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ash laundering incident. 미국 정부는 널바 프로젝트가 1972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발표한 후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베티 캐시는 다른 목격자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고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텍사스 상원 의원인 로이드 벤스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로이드 벤스턴 상원 의원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엘링턴 공군기지와 오스틴 공군기지로 찾아가서 12월 29일 치누크 헬기 부대의 이동 기록과 조종사 명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미 공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No helicopters were called out on December 29th. Moreover, the records on helicopter pilots were all destroyed recently. Therefore, it is regrettable that we can't provide any information you requested. 12월 29일 헬기 부대가 출동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며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자료 공개 역시 거부한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건 베티 캐시의 소송은 법정에서 증명해 보일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정확히 18년이 지난 1998년 12월 29일 베티 캐시가 뇌졸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1980년 12월 29일 텍사스의 한 도로 위에 나타난 의문의 비행물체. 사람들을 피폭시킨 비행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 사건의 목격자들은 미국 정부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1948년 1월 7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Oh my God! A plane is crashing! 작은 시골 마을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다. 비행기는 미 공군 전투기로 공중에서 폭발한 후 지명과 충돌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행기 잔해와 함께 발견된 조종사의 시신은 멀쩡했다. (1948년 1월 7일) 루이빌의 한 농장으로 추락한 전투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투입됐던 미국의 대표 기종 F-51기로 조종사는 켄터키 항공방위사령부 소속의 토마스 만텔 대위였다. 그의 전투기는 1월 7일 오후 3시 15분경 상공에서 폭발한 후 지면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사고 현장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That's the body of the pilot, right? 산산이 부서진 전투기와 달리 만텔 대위의 시신은 폭발한 전투기에 타고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전했던 것이다. 심지어 시신의 머리는 사라지고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칼로 베어낸 듯 절단면이 깨끗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지만 만텔 대위의 머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고 만텔 대위 전투기 추락 사건은 큰 화제가 된다. 얼마 후 미 공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Captain Montreal was climbing to chase Venus, and while doing so, he lost his consciousness because his oxygen supply was too low. 만텔 대위가 금성을 쫓던 중 고도가 높아지면서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사고 당일 만텔 대위는 4대의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전술 비행 훈련을 마친 후 귀환하고 있었다. 루이빌의 포트녹스 간맨 항공기지를 막 지날 무렵 만텔 대위에게 무전이 도착하는데 무전을 보낸 사람은 간맨 항공기지의 수석 통제 하사관 퀸튼 블랙웰이었다. This is Sergeant Blackwell from Godman Field. We have an unidentified flying object hovering above the base. Can you approach and identify it? If you have enough fuel, over. Roger that. On my way. Give me the coordinates. Over. 간맨 항공기지의 블랙웰 하사관은 의문의 비행물체가 루이빌 상공에 있음을 알리며 만텔 대위에게 비행물체의 정체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Return to the base. I think I can handle by myself. 편대원들을 먼저 보낸 만텔 대위는 홀로 비행물체를 추적했는데 Now I see the object. Approach it to take a better look. Captain Mantell mistook Venus for a flying object and kept flying. He didn't check his altitude. 만텔 대위가 비행물체인 줄 알고 추적한 것은 금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Captain Mantell was chasing Venus? That's ridiculous. No, he was chasing a metallic object that was flying. He was chasing a flying object that was metallic. 미 공군 장비연구소의 하벨 소장은 미 공군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반박했다. 만텔 대위가 쫓고 있었던 것은 금속으로 된 비행물체였다는 것이다.
What are they? Check it out. What's that? A new missile or something? 만텔 대위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30분 전 루이빌의 주민들은 하늘을 날고 있는 의문의 비행물체를 목격한다. 그들이 목격한 비행물체는 원형의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지름은 250에서 300피트 정도로 거대했으며 전투기만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비행물체가 적국의 비밀병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역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이 사실을 포트녹스 간맨 항공기지에 알렸다. Sergeant Blackwell, an identifying flying object has been detected in Louisville. A UFO? I don't see it here. And none of our planes is flying at this moment. What's happening then? 사고 발생 1시간 10분 전 의문의 금속 비행물체는 간맨 항공기지의 관제탑에서도 목격됐다. It wasn't just a few people who spotted it. Captain Mantell also reported that he himself saw a metallic flying object and was chasing it. Now I see the object. Approach it to take a better look. Can you describe its appearance? Over. Looks metallic, a tremendous size. It's right in front of above me. 만텔 대위는 약 30분 동안 간맨 항공기지와 무전을 주고받으며 눈앞에 보이는 금속 비행물체에 대해 보고했던 것이다. It's obvious he wasn't chasing Venus. Besides, it was impossible that the planet was not observable by the naked eye that day. 사고 당시 금성은 태양과 매우 가까이 있었고 태양빛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금성을 관측하기란 불가능했다는 것이었다. But the most conclusive evidence is the accounts of the witnesses who saw the captain falling. Oh my God! They said that his fighter had exploded before it reached the ground. Had he lost his consciousness due to a lack of oxygen, his plane would have exploded after hitting the ground. 그렇다면 만텔 대위가 추적했던 금속 비행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얼마 후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만텔 대위가 쫓던 금속 비행물체는 해군이 띄운 스카이훅이며 전투기와 스카이훅이 충돌하면서 전투기가 폭발했다는 것이었다. 스카이훅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고도 관측용 대용기구로 당시에는 미군이 상층 대기권에 대한 정보를 넣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사람들에게 목격된 비행물체의 크기가 약 70에서 90m였던 반면 스카이훅의 최대 크기는 약 30m 정도로 3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았다. It was UFO from out of space, and I think the aliens came to investigate people. The Capitan head was gone after all, so it cannot be anything but aliens. Do they want to experience on us? That's what they want.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지자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등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 정부는 금성을 비행물체로 착각한 조종사의 실수로 사건을 종결 지은 후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948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투기 추락 사건. 과연 조종사가 쫓던 비행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사건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